네, 안녕하세요, 공주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가 막힌 소식을 제가 듣고 와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7천만 원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할게요, 피디님. 피디님은 건물을 사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1억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보통 이제 피디님이 이제 1억 정도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피디님은 이제 조금 아시니까 아마 1억 정도로 얘기하신 것 같고, 보편적으로는 건물 투자하면은 그냥 강남에 있는 건물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억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못해도 5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경매로 다가구 주택을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취득세 포함해서 초기 투자금을 7천만 원으로도 다가구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수강생분들 중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입찰했던 건물이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딱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 사례들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낙찰을 받고 나서 10개월, 1년 뒤에도 다가구주택이 정말 운영이 잘 되느냐,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수강생분이 계신데 마침 저희가 촬영을 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약 10억 정도 되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낙찰을 7억 중반대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어쨌든 경매다 보니까 입찰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건은 단독으로 받으셨어요. 아무도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 분이 입찰하기 전에 저랑 이제 좀 상의를 했거든요. 이 물건을 너무 낙찰을 받고 싶어서 얼마 정도까지 좀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8억 초반대까지 쓰시려고 했는데, 제가 금액을 좀 더 낮추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7억 중반에 낙찰을 단독으로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 경매를 배워보신 적도 없고 책을 읽어보신 적도 없고 제 강의를 처음으로 들으셨거든요. 처음으로 듣고 나서 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첫 입찰 하신 거예요. 2달 만에 다 배우고 나서 처음에 딱 입찰했는데, 첫 입찰, 첫 낙찰을 받았는데 단독으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7억 중반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대출은 낙찰가의 90%까지 대출을 받으셨어요. 6억 7,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셨고, 취득세랑 법무비는 약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기 실투자금은 한 1억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보증금을 추후에 또 회수할 수 있는데, 일단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1,500만 원.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월세가 이자를 다 빼고 390만 원에서 430만 원이 지금 남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투자를 가능해요. 그렇지만 1억 1,500만 원이 처음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월세를 또 세팅을 하잖아요. 또 보증금을 저희가 또 받겠죠. 보증금을 또 받게 되면 그만큼 투자금이 또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어서 투자금도 실제로 더 낮게 할 수 있는 거죠. 건물주님께서는 20대 때 과연 어떤 거를 준비해 나가면 건물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20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축을 해야겠죠. 저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저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다 써요. 다 쓰고 나서 남는 금액을 또 적금을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돈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게 되면 최소 60에서 70%를 일단 적금에 넣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30%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활을 하시면서 일단 저축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부를 쓰시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게 일단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10억대 물건을 7억 중반에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입찰 보증금이 필요한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셔가지고 그 물건을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저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돈을 또 모으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다 보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을 또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주님은 어느 정도 모이면 투자를 시작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부터 건물 투자는 저처럼 못하겠죠. 저도 처음에 못했고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있으면 투자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은 어디에 투자를 하실 생각입니까?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을 우리가 고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는 지방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빌라는 바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아파트랑 빌라로 투자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 받게 되면 월세를 주기도 하고 전세를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전세랑 월세를 단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부 다 단기간에 다 매도를 해서 내가 투자를 한 거를 한 번에 좀 불리는 그런 투자를 했죠.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저축을 하게 되면 사실 소득이 내가 높지 않으면 많이 모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내 투자금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좀 빌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대가 어쨌든 부동산을 준비해 나가면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일반 매매를 안 해요. 일반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요,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어요. 일반 매매를 해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 전망을 보고 여기는 나중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분석을 못해요. 근데 저는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지금 시세보다 몇 천만 원 더 싸게 사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뭐 교통이라든지 호재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 경매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시세가 2억이에요. 그럼 2억에서 내가 더 싸게 사서 더 싸게 팔면 돼요. 그러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한 어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전부 다 포함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매도할 때는 뭐 세전 3천만 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실수 없이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다가구라는 경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야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하면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권리 분석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권리 분석은 하루 이틀만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물건 중에서는 권리 분석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물건들도 있을 거고 쉬운 물건도 있거든요. 근데 100% 중에서는 80% 정도가 다 쉬운 물건이에요. 그래서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투자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사실 뭐 책이라든지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다가구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경매 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책으로는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다가구 투자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다가구 무료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하니까 세미나도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라이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다가구 공부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20대가 여러 부동산, 여러 경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가구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사실 다가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일단 계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빌라 같은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한 개 호실이 다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이제 빌라거든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주택이라서 주인이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주택인 상태에서 그 다가구 주택 19가구의 다가구 주택 건물을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시면 1가구 19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비과세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월세 세팅을 하거든요. 그럼 또 월세가 또 남죠. 그럼 월세가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요. 우리가 보통 소득이 생기면 다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또 내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또 있고요. 보통 이제 사회초년생 분이 이제 월급을 받으시면 이제 월급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금융치료는 된다고 하지만 사실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 나가고 뭐 차값 할부 나가고 하면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결국엔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 외에 내 건물에서 월세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삶의 여유가 훨씬 더 넘치고요. 그리고 요즘 또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회사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여러분들을 또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시면서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면서 여유로운 삶을 가지시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재테크 수단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대부터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건물주님께서는 몇 살 때부터 투자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20대 후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생긴 거는 나이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20대 후반에 이제 부동산 경매를 또 알게 돼서 공부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근데 저는 사실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부동산 경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현금으로 100%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 대출을 받겠죠. 그럼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상황으로 해서 뭐 사업이 좀 안 좋아졌거나 해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게
연체가 되면서 은행이 그 해당 아파트나 집을 경매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되면서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물건 시세 조사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매라는 게 누군가가 망한 거죠. 힘든 거죠. 누군가가 이제 힘든 상황인데 그 부동산을 싸게 취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인식이 전 개인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고 싶나라는 생각이 컸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살고 있던 집 경매가 나왔어서 그런 인식들이 좀 팽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매를 또 들어가시는 그래서 진짜 경매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회사가 이제 망해서 저희 집이 경매가 나오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막 식당 하려고 그랬어요. 식당 하려고 이제 부동산 같은 거를 이제 네이버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알고리즘에서 경매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경매가 생각보다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경매를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겠구나 해서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튜브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경매에 관련된 기초적인 거는 책이 많아요. 근데 제가 책을 싫어해요. 제가 사실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책이라는 게 정보는 많이 있지만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답답했어서 저는 바로 강의를 들으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실제로는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었어요. 보통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배운 내용을 쓴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을 하면서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30대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면 될까요? 사실 30대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뭘까요? 사실 시간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안 하거든요. 평일만 진행을 하니까 평일날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하루 연차를 내야 돼요. 연차를 내서 10시 반까지 입찰이어서 냈어요. 이제 발표 다 하면 12시 넘거든요. 낙찰 받으면 좋죠. 낙찰 못 받으면 없었던 일. 다시 집에 오면 3, 4시 휴가 날아간 겁니다. 소액 3천만 원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 의미예요. 근데 사실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대리 입찰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저희 협력 업체로 해서 제휴가 되어 있는데 대리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 10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입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서울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렌트카에서 뭔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경비가 엄청나겠죠. 하지만 10만 원만 있어도 바로 입찰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30대 직장인이고 시간 없어도 충분히 경매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030 분들한테는 정보연구원 고무준님께서 팁을 주셨으니까 다음 영상에도 더 많은 정보를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